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모두가 기다리던 결과이긴 했습니다만 약간 내용이 좀 불실하다 이런 내용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하 이후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그런 혼조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어떠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또 시장은 왜 출렁거렸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한 인버스 펀드가 울상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하는 인버스는 수익률이 굉장히 나빴을 것인데요. 그와 반면에서 레버리지에 투자한 쪽은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인버스와 레버리지. 자,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말 되게 많죠. 돼지열병 때문인데요. 파주에 이어서 연천에서도 돼지열병이 확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연천에 확진이 된 농가 주변에 멧돼지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혔다라고 합니다. 멧돼지가 정말 이 돼지열병을 옮긴 것인지 아닌 것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여기에 대한 내용들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19일 목요일입니다. 네,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그리고 날씨가 많이 싸늘해졌습니다. 추워졌죠? 이제는 그늘에서 바람을 쐴 때는 긴팔 옷을 입어야 되는, 긴 소매 옷을 입어야 되는 그런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반팔을 입고 다녔더니 밤에는 춥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럴 때 환절기 건강조심 반드시 하셔야 되겠죠? 감기 환자들 많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별히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증시 걱정은 따로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 걱정거리는 계속해서 시장이 안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보도록 합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 양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0.13%포인트 상승을 좀 했고요. S&P 500도 0.03% 올랐습니다. 나스닥만 0.1% 정도 하락했는데 뭐 큰 변화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내용은 조금 다른 게요. 장중에 다우지수가 0.7%포인트까지도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막판에 플러스로 마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그 변동폭을 본다라면은 거의 1%에 가까운 그런 변동을 보였다라고 보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겠죠. 왜 이러한 변동이 일어나게 됐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연준이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하락을 시켰습니다. 뭐 시장이 예상한 대로이긴 합니다만은 최근 들어서면서 예상치가 많이 줄어들긴 했었죠. 금리를 동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치가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어쨌건 그래도 더 우세했었던 예상치대로 금리를 낮추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1.75에서 이제 2%포인트로 기준금리를 낮추게 된 건데 이걸 두고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그냥 좀 험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 하게 되냐면 제롬 파월과 연준이 또다시 실패했다. 그러면서 비전도 없고 센스도 없고 배짱도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불만을 토로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금리를 내렸는데도 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연준과 파월을 미워하는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더 많은 금리 인하를 원했겠죠. 사실은 지금 제로 금리까지 떨어뜨려야 된다. 마이너스 금리로 가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지금 그런 것들이 비현실적이죠. 그리고 백악관에서 이렇게 원한다고 하더라도 이 중앙정부와는 지금 독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압박을 넣는다고 해서 연준이 그냥 에라이 안 하겠습니다. 0.5%, 0.8% 이렇게 막 금리를 인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부가 은행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어떤 부담감 그런 것들이 좀 작용했을 수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금리 인하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나오는 이제 반응들이 조금 뜨뜻미지근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그 점도표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연준이 제시한 점도표라는 게 있는데 이 점도표라는 게 뭐냐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금리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표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올해 말에 예상 금리에 대한 중간값이 1.9%로 제시가 됐습니다. 근데 연준에서는 이제 내년 말 금리 중간값을 1.9%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점도표를 보게 되면은 그냥 내년도까지는 금리 인하고 뭐가 없다, 동결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번 금리 인하가 마지막이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내용이 되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실망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파월 의장은 일단은 마감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면서 무슨 얘기 했냐면, 연속적으로 금리가 경기가 하강하게 된다라면, 경기가 계속적으로 나빠지게 된다라면, 그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당연히 나와야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보고 있지 않으며 예상하지도 않고 있다. 즉, 다시 말하면 경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까지는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배경에는 미중 무역 분쟁의 해소, 그 다음에 최근에 발표된 경제지표의 긍정적인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담겨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예외적으로 지금 보면은 금리 인하가 만장일치가 아니에요. 지금 7명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좀 있었지만은 지금 5명은 동결, 5명은 한 차례 인하, 뭐 이런 식으로 예상이 좀 됐었다,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뭐 서로 이제 지금 보면은 만장일치 금리 인하가 아니라 3명은 이제 동결을 좀 주장했다, 이렇게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동결과 관련된 전망들이 조금씩 우세해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향후에는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하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이번에 마지막, 올해 마지막 금리 인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이 조금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해도 될 만큼 경기가 좋아져야 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같이 나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우디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금세 진정이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유가도 하락세를 다시 보여주고 있는 상태가 됐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트러블을 만들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 자체가 약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란의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그 백악관의 재무장관에게 이란 쪽의 제재를 대폭적으로 강화하라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어떤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얘기는 많은 옵션이 있다. 최후의 옵션은 전쟁이다. 근데 지금은 그것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보다 조금 덜한 옵션들을 제시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사우디나 지금 미국에서는 이란을 공격한다, 뭐 어쩐다 하면서 말은 굉장히 좀 험악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질적인 전쟁, 즉 군사행동을 하기보다는 제재를 가해서 좀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여기에 대한 배경에서는 뭐 지금 당장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 자체도 뭔가 부담스러울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중동 지역에서의 어떤 그 사우디 지금 피격 이후에 복구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거. 지금 뭐 4주 안에 복구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뭐 한 3주 정도 걸린다고 했나요? 그래서 복구가 굉장히 빨리 진행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기간 동안에는 미국이 전략적 비축류를 사용해가지고 수급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도 같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중동 지역의 문제는 빠르게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진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가가 급등세를 계속 보이지 않고 다시 안정세로 들어갔다는 것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분위기는 계속 좋아지고 있네요. 지표도 좋아지고 뭔가 불확실한 재료들도 해소가 되고 있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금리 인하 요것도 해줬고요. 그럼 시장에 참여 중인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뭐
부담감을 가질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0월달 넘어서면서부터는 이제 뭐 중국부터 해가지고요. 네, 뭐 미국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쇼핑 시즌이 크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분위기를 타고서 지속적으로 연말까지는 좋은 흐름들을 연결해 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우리가 잘 판단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울상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죠. 아니, 증시가 좋아진다는데, 경제가 좋아진다는데 왜 울상을 짓습니까? 네,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한 사람들이죠. 비관론자라고 말하기도 조금 애매합니다만은, 시장에서 이제 주가가 더 빠질 것이다, 더 하락할 것이다에 베팅을 한 사람들이 제법 있다라는 것도 좀 놀라운 일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어떤 식으로든 양방향 투자는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쪽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지금 9월달 들어서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면서 시장 자체도 제법 많이 올랐고요. 또 여기에 이제 투자하셨던, 이제 9월 들어서면서부터 투자를 시작하셨던 분들 계좌도 많이 올라왔으리라 생각합니다. 수익이 아직까지도 발생하지 않고 있더라면 조금 더 기다리 보셔야 되거나 아니면은 무언가 종목에 대한 선정 또는 종목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이 조금 잘못되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봐야 될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수 자체가 잘 올라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 종목들 그 다음에 보유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야 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사설이지만 제가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도 지난 8월 26일날 제가 살짝 마이너스 났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보유하고 있는 계좌가 마이너스 2%인가요? 네, 그 정도까지 나왔었던 것 같아요. 8월 달에. 이게 2018년도 1월부터 적립식으로 매달 모아오던 그 자금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제 기준으로요, 플러스 15%까지 계좌 수익률이 쭉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월 시장은 그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그런 상승 반영이 그대로 이제 계좌에 또는 그 종목에 반영이 돼야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런 상태라면은 계좌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시장에 투자한 그런 투자금도 그 수익이 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인버스 같은 경우는 시장이 하락할 것에 투자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인버스는 지수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손실을 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손실률이 마이너스 8%가 넘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났느냐면, 인덱스 쪽에 투자한 사람들은 뭐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뭐 해지를 걸기 위해서, 지금 지수에 베팅을 하면서도 해지, 혹시라도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해지하겠다라는 개념으로 이 인버스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인버스 쪽에 몰빵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의 흐름이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흐름들을 바닥에서 계속 보여준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막바지 국면 또는 이제 그 사람들을 울거먹을 만큼 다 울거먹고 나면 이게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켄 피셔가 유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시장은 모욕의 달인이다. 여러분들이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라면,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라고 시장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면 시장이 그 부분을 성공시킨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러면 이제는 계속 올라가나 보다 하고 또 베팅을 하게 되면 거기서 또 주가가 하락해 버린단 말이죠. 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짜증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럴 때 시장에 항상 내가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시장이 항상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시장에 존재하는 방향성이 하락에 대한 방향성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이 고점, 누가 보더라도 고점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저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하방으로 전환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시장이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막 그냥 뭐 공포심을 주고 한 점에 대한 어떤 희망도 없고 막 그냥 곧 당장 내일 죽을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나올 때는 지금 같은 때는 계속 사줘야 되겠구나. 이게 적립식으로 투자하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가가 빠질 때마다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올라갈 때는 이렇게 수익률이 쑥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그것도 꼭 여러분들이 기대를 또 그리고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버스 쪽에서는 일단 이러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는 이제 수익이 많이 나왔지만, 인버스나 레버리지는 모두 다 이제 욕심 때문에 또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돼지열병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돼지열병은 아시다시피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걸리면, 돼지들이 다 죽어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한국 정부에서도 이 방역이라든지 예방에서 아주 심혈을 기울였었던 부분인데, 이게 이제 파주에 이어서 연천,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심각하고, 예, 좀, 농가 입장에서는 굉장한 충격적인 또 그런 부분들을 다가와서 피해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이거는 걸렸다 하면 그냥 죽는 병이기 때문에 요거는 굉장히 좀 두려워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이 연천군의 발병이 확인이 된 그 돼지 농장 주변으로는요, 반경 3km 안에 있는 농장 5곳 정도에서 돼지 13,000여 마리를 사육 중에 있다고 합니다. 돼지가 13,000여 마리면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죠. 그리고 이 많은 숫자들이 병에 걸리면 그냥 이게 이병률이 굉장히 많대요. 전염률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한번 걸리면 이제 거기에 완전히 초토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 또 이제 살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상당히 힘들죠. 근데 지금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지난번에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은 파주 농장하고는 이 연천 농장이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다. 그 농장 간에 차량 이동은 없었다. 그렇다면 뭐지?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염이 됐던 것일까? 라고 되어 있는 건데, 여기서는 한 가지 이제 정황이 또 드러난 게 있습니다. 멧돼지가 자주 출몰을 한다는 거죠. 멧돼지. 네, 멧돼지가 자주 나온다. 그리고 그 주변, 농가 주변을 살펴보니까 멧돼지의 흔적이, 발자국이 쉽게 보이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발자국이 북한에서 넘어온 멧돼지인가, 아니면 파주에서 넘어온 멧돼지인가, 아니면 그냥 근처에 살고 있던 멧돼지인가, 이걸 잘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이 멧돼지로 인해서 이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 방역 당국에서 이 방역을 하게 되고 예방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만약에 야생동물로 인한 이런 전염이라면은 굉장한 이런 파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좀 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일단은 경기도에서 다른 시도로의 어떤 돼지의 반출 이런 것들은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미 그런 것들이 이제 확진 판정이 되기 전에 차량의 어떤 움직임들이 다 지나갔던 것이 확인이 됐었기 때문에, 재수가 없다라면 정말 전국적으로 퍼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긴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멧돼지 때문이다라고 된다라면은, 야생동물에 의한 감염을 막기 위한 그런 방역도 정말로 철저히 해야 되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돼지열병에 대해서 이제 관련주들을 우리가 살펴봐야지 되는데,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돼지열병과 관련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어요? 예방입니다. 지금, 왜냐면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요. 그 걸리면 죽는 겁니다. 그러면 예방만이 살 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뭐 백신주에 투자하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개발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백신주 100날 1000날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동물약품 100날 1000날 해봤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신주들이 지금 막 빵빵 뛰어 올라가는 거, 뭐 동물 바이오 관련한 종목들이 빵빵 뛰어 올라가는 거 약간은 거품일 수 있습니다. 그냥 막연한 희망으로 들어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냥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해서 투자한다는 것은 절대 좋은 투자가 아니겠죠. 당장 일단은 연결이 되는 부분을 본다면 방역 쪽, 예방, 방역, 뭐 석회 뭐 이런 거라든지 또는 이제 뭐 소독약 이런 쪽으로의 어떤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수혜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돼지고기를 이제 만약에 이게 확진이 돼가지고 점점 퍼지게 된다 그러면 돼지고기가 수요가 좀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이거 공급이 딸리게 되겠죠? 공급이 딸리게 되고, 그래서,
뭐 또 찾는 사람도 없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가격적인 측면이 많이 올라가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좀 벌어지게 되죠. 돼지고기는 또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즐겨 먹는 고기이기도 하니까 이 부분에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게 되죠. 먹긴 먹어야 되는데 가격이 부담된다. 그러면 이제 다른 쪽으로 가겠죠. 닭고기라든지 또는 이제 수산물 쪽으로 옮겨가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항상 그랬죠. 조류독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도 이렇게 반대쪽으로 옮겨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업종 쪽으로 관심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떤 테마가 왔을 때 어떤 것들이 중심이고 어떤 것들이 실질적인 수혜를 입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들, 뭐 상한가 올라가 있는데 거기서 따라간다거나 그런 투자는 어지간해서는 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 어지간해서도 아니고 그냥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됐고요. 향후 전망으로는 약간 불투명하다. 그냥 올해, 아니 내년도까지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왔기 때문에 약간 여기에서는 투자자들이 실망을 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지만 경기 전망은 굉장히 좋아졌고요. 사우디 관련된 부분도 빠르게 해결이 되고 있는, 진정이 되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뭐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도 하지 않고 일단 제재부터 들어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고, 미중 무역 분쟁도 좋아지고 있다. 뭐 지금 나쁜 얘기가 전혀 없다는 얘기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으로 전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가 하락에 베팅한 인버스 펀드가 최근에 울상을 짓고 있는데 비관적인 부분들, 즉 주가가 바닥권에서 놀고 있을 때는 비관적, 주가가 초간적으로 하락할 것,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투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락해 있기 때문에 더 빠질 것 같다는 공포심이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 공포심을 극복해야지만이 수익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돼지 열병에 대해서는요, 일단 멧돼지의 어떤 발자국, 멧돼지의 움직임 때문에 감염이 됐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나오고 있고요. 뭐 어떤 식으로 감염이 됐건 일단 돼지에게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일단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좋지 않다. 오히려 이런 방역이라든지 또는 대체품, 돼지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육류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책에 있는 짧은 구절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종목의 주가가 다 함께 출렁이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주가는 가치를 따라가는 법이다. 네, 갈 놈은 간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하락을 해도 또는 시장이 상승을 하더라도 갈 놈은 가고 빠진 놈은 빠진다. 그것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가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뭐 특별히 나쁜 시장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시장 바라보시면서 네, 좋은 결과들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